다 아시다시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보면 권력이나 권한 행사에선 독선, 독주, 월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훼손하는, 경제 민생 체질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입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조차도 관치를 넘어서 정치금융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도는 고금리 대책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상생금융을 내세웠는데, 이 상생금융이라는 거를 내걸고 했던 섣부른 현장지도, 검찰 출신의 현장지도가 결과를 보면 서민금융의 혜택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상반기 이 금융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민금융은 총액도 줄어들고 금리도 그대로였던 반면에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은 금리도 떨어지고 총액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이른바 상생금융이라고 하는 금융대책이 부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감 현장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비판을 부정하면서 이 부정한 답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은 위증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이복현 원장이 방문한 직후에, 임종영 회장과 만난 직후에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0.7% 인하했는데, 이게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가 연 5.2에서 연 4.27%로 1%나 떨어졌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전반의 하락세를 쫓아갔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생금융의 결과가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민 취약층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상생금융으로 인한 인위적 금리 인하, 사실은 금리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실세 원장이라고 해서 개입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금융 개입은 실제로 경제 체질을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돼버린 이 상생금융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월권이나 어설픈 대응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외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지적입니다. 국회의 요구는 최대 요구가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나온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서민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